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익입니다. 살다 보면 주변에 얌체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 놓으면 무임승차해서 그 혜택은 함께 가져갑니다. 반면 뭔가 함께 좀 일하자 하면 뺀질거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일은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 일이 잘못되면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전부 다 네 잘못이다 이러면서 책임지는 건 쏙 빠져버립니다. 꾸준히 일을 마다 않고 해온 사람에게 덤태기를 다 씌워버리죠. 친구나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나 선후배 등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화병과 불안장애로 내원한 대기업 연구원인 A씨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늘 머리가 아프고 일요일 저녁만 되면 이상하게 가슴이 더 답답하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직장에서 압박감이 심했습니다. 자신이 수개월 공을 들여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성공 단계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이 사람 저 사람 다 숟가락을 얹으려 든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내 발표 과정에서 위에 간부가 쏙 가로채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같은 팀에 있긴 했지만 해당 프로젝트에는 거의 기여한 바도 없는 다른 팀장이 함께 공을 나눠 가져가 버리기도 합니다. 잘 된다 싶던 프로젝트는 중간에 보직이 교체돼 버린 경우까지 있었답니다. 지방대 출신에다가 다른 연구소에 근무하다가 중간에 스카웃되어서 온 A씨는 흔히 말하는 윗선에 연줄이 없다 보니 이런 불이익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라면서 애써 참았답니다. 하지만 점점 갈수록 그 도가 지나쳐 직장 생활에 환멸을 느끼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더욱 인간적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작년부터 진행한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성공 확률이 낮았지만은 회사 차원에서는 사활을 걸고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한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도 사내에서는 서로 맞지 않으려고 눈치 작전이 벌어지다 결국 A씨가 주무 책임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프로젝트는 계속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 둘 사람들은 발을 빼기 시작했고 모든 책임은 결국 A씨에게로 귀결되는 분위기였답니다. 사내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이 부서 전체가 통으로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A씨는 결국 한참 젊은 나이인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어쩌나라는 불안감과 동료들에 대한 내적 갈등이 신체 증상으로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A씨 이야기는 잠시 뒤에 더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고1인 B양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두통과 폭식증 때문에 내원했습니다. 고1에 올라가자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3개월 만에 7kg이 늘어버렸습니다. 몸도 둔해지고 체력도 공부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와중에 두통도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매일 먹지만 호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부 의욕은 넘치는데 자꾸 짜증만 늘고 시험도 자기 페이스를 잃고 망쳐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살펴보니 모든 과제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혼자 시험치고 성적 받는 구조가 아니랍니다. 수행평가라는 이름으로 친구들과 공동 과제물을 하고 그 점수를 함께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B양은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뺀질거리며 공동과제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눈치만 보며 무임승차할 기회만 노린다고 합니다. B양이 굳은 일을 다 하고 나면 빈둥빈둥 참여 안 한 아이들도 결국 같은 점수를 받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B양은 공동과제를 혼자 해내느라 에너지를 빼앗기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은 자기 혼자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친구가 그 과목에서 1, 2점을 더 받고 그 아이가 상도 대신 타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답니다. B양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겠죠.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그게 두통과 폭식증으로 이어진 거죠. 이런 억울함 때문에 B양은 자기 중심을 잠깐 잃게 된 겁니다. 조별 과제만 주어지면 골치가 아픈 거죠. 자신만 이용해 먹고 무임승차하려는 아이들을 보면 열받는 거죠. 상위권인 B양이 그렇다고 조별 과제를 대충 해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갇혀버린 거죠. 이런 억울함을 엄마에게 짜증스럽게 호소해 보지만 엄마인들 이 상황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퇴양난에서 벗어날 탈출구는 없는 걸까요? 연구원 A씨의 상황도 비슷하죠. 주변에 얌체 같은 동료들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단기간에만 보면 A씨나 B양이 손해보는 상황이 맞고 억울한 것도 맞습니다. 뺀질거리는 친구들은 무임승차해서 같은 점수 받고 친구보다 오히려 더 좋은 내신을 딸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고 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올해 그렇게 해서 무임승차를 잘한 친구는 내년에는 어떨까요? 아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 들 겁니다. 도둑이 도둑질 하는데 처음에는 1,000원짜리 하나 훔치도 안 들키더라. 그러면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점점 더 큰 거 훔치고 싶어지죠. 그 아이의 삶의 방식에는 친구를 이용해 먹고 무임승차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점점 각인됩니다. 물론 2학년 올라가서도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그 기간까지만 한정해서 보면 B양보다는 그 친구들이 적은 노력을 들여서 더 좋은 성적을 얻어냈다, 현명하게 행동했다, 이런 달콤한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달콤함에 바로 독이 들어있는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쁜 짓을 하고 나서도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꿀같이 생각한다. 불행한 결과가 눈앞에 닥쳐와서야 그때 괴로워한다. 악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만난다. 선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선한 이도 이따금 화를 만난다. 모든 게 시간차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당장 악하고 얌체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도 당장에는 이익을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꿀같이 달콤하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아직 최종 결과가 드러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B양처럼 내가 희생하고 착한 업을 쌓아도 당장에는 내가 손해보고 피해만 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보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복으로 다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만약 B양이나 그 친구들이 대학 가서 공동과제를 할 때는 어떨까요? 고등학교 때 습관이 갑자기 달라질까요? 회사 가서는 어떨까요? 잘 안 달라집니다. 그때도 여전히 뺀질거리는 사람은 뺀질거리기 마련일 겁니다. 앞서 대기업 연구원인 A씨의 직장 동료들 사례에서 봐왔듯이 말이죠.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내려는 습관은 잘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내 노력보다는 남의 노력을 훔쳐서 성공하려는 방식 또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삶의 자세이기에 청소년기 이전에 각인되면 그 뒤로는 좀처럼 안 바뀝니다. 물론 B양의 친구들은 수능 때까지 악업의 결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꼬리가 잡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대학이나 직장에서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찍힙니다. 이런 사람들은 1 정도의 노력만 들이고 10이나 100의 성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쪽으로만 항상 마음의 시선이 가게 됩니다. 인생에선 때로는 10의 노력을 묵묵히 하고도 1의 성과도 못 얻는 상황들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뺀질거리는 이들은 이런 일을 묵묵히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죠. 늘 대박을 노리거나 한탕을 노리게 됩니다. 또 당장에 달콤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들은 시도조차 못하는 겁니다. 멀리 보고 기울이는 노력은 하기 싫고 남들이 이미 다 해놓은 것, 단물만 쭉 빼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늘 자기 주변에 그렇게 쉽게 단물만 쭉 빨려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배우자도 나중에 그런 식으로 찾겠죠. 자기는 노력 덜하고 배우자가 열심히 해놓으면 거기에 무임성차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배우자는 처음엔 몰랐다가도 함께 계속 살아보면 어떨까요? 아니, 이 사람은 자기 노력은 안 하고 나만 쎄 빠지게 힘들게 사네. 화병이 오든 우울증이 오든 하겠죠. 부부 간에도 갈등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부부 불화도 오겠죠. 이 사람들은 결국 이런 식으로 대가를 언젠가는 치르게 됩니다. 언젠간 비슷한 독한 사람 만나면 그때 파국을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잠시 더 길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게 선현들의 해안인 겁니다. 그 사람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뿐이죠. 그걸 내가 굳이 그 사람과 마찰을 빚지 않아도 그 사람 인생에서 괴로울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과연 그런가도 따져봐야 합니다. 같은 조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내가 어떤 스타일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점점 알게 되겠죠. 그럼 사람들은 나랑 같은 조를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뺀질거리는 그 친구랑 일을 하고 싶을까요? 그런 식으로 엄덕이 쌓이다 보면 이게 나에 대한 인격적인, 능력적인 평판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더 결정적인 순간에 한꺼번에 보상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단기간만 놓고 보면 그 친구가 이익을 보고 B양은 억울하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B양이 결코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얌체 같은 친구들이 이익의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연구원 A씨는 프로젝트에 실패했고 예상대로 대규모 감원 바람이 불었답니다. A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쟁업체로 1순위로 스카웃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다 보는 눈이 있는 거죠. 누가 실제 일하고 누가 뺀질거리고 공만 가로채려고 하는지 말이죠. 회사 사활이 걸린 큰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이런 것 하나하나 안 따지고 덥석 겉만 보고 사람 데려가지 않을 테니까요. A씨의 화병과 불안장애 증상은 다 없어졌습니다. 다만 야근도 많고 새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체력이 못 따라가는 것 같다라며 보약을 지어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법구경에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 보라라고 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억울해도 애써 참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길게 보면 내 이익이 더 큰 쪽으로 내 삶의 궤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얌체처럼 뺀질거리는 사람은 더 큰 불이익과 화를 만나는 길을 당장에는 좋다고 착각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내 인생이 따로 있고 그 사람 인생이 따로 있는 것이니
가급적 엮이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같은 반에서 같은 직장에서 서로 엮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따로 가는 인생이겠죠. 굳이 억울해하면서 그 사람 미워하느라 에너지 빼앗기면 내 손해만 더 커지는 겁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